균형과 발전 속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는 꼭 필수적으로 서로 맞부딪혀갖고 장악되어서 역할을 해야 할 분촌, 부분과 또 마리마리의 서로 간에 소통하는 대목이 있어야만이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간에 떡 잘라갖고 중간에 잘라서 맞부딪히는 방법으로서는 중용이라고는 절대로 칠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유, 근거, 사물적, 객관기운, 사물이 갖고 있는 객관기운, 그 객관기운은 뭐냐면 그 부분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죠. 특성에 따라서 주도, 적당적, 정도 거기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무조건 딱 중간에 끊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부터서 간단히 말하자면 중용의 서로 조화, 아까 말하자면 이 중에 집중, 중에 맞부딪힌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체로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도 부분에 맞게 자기와 맞는 부분과 맞춰서 부분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능, 발도, 최가적, 예의, 효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발동, 최가적, 예의, 효과. 그 각 부분끼리 전체하자 각 부분끼리의 가장 최가적, 가장 적절하게 어울려지는 예상되는 효과가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총체적인 중용, 총체적인 가령 물하고 기름을 섞어보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체제는 절대로 없고 그 부분도 다 서로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만이 적어도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부터 나온 것들이 말하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집중이 아니라 조화가 되어져 간다고 하는 점에서 중정, 공정, 그다음에 중도 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무조건 한때 섞어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전체로 볼 때 무조건 섞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각 부분들끼리 적당한 정도를 가지고서 맞부딪혀 갖고 전체가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다음 끝까지 설명하는 대목들이 여기서 54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3번부터 시작해 갖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있는 데까지가 바로 그 내용으로 해갖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세한 설명들을 줄이고 한말로 말하자면 이 서로 간의 중용이 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조합뿐만 아니라 각 부분 그리고 마디마디에 관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자세하게 분석해 놨던 것들이 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3분 남았으니까 앞에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그래서 그러면 서로 간에 맞부딪히는 방법이 무엇으로 올 것이냐. 그래서 55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위에 둘째 줄, 그 다음에 역전, 하지만 주역에서는 설명한 바를 갖고 분석해 놓은 것들을 설명해 봤습니다만 여기서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겠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중용사상에서는 아까 마디마디 결합시키기 위해서 분석해야 할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용사상의 구성 요소를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모든 문제를 고찰하는 데서 이 6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구성해 보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옆에 그 노인네가 솥하고 있죠. 솥하고 있는 엉덩이 옆에 공간에다가 조금씩 적고 있죠. 그래서 중용사상의 구성 요소 거기에다 자극을 적으자면 1. 첫째로는 주인이 누구냐, 누구와 관계냐.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 주체의 이는 임금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과 당사자들까지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 대상인 객체, 주체 말고 객체, 그 물은 무엇이냐? 조화되어야 할, 중요 이루어져야 할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두 번째를 객체, 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1은 주체, 2는 객체, 3번은 장소, 장소, 4번은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건 때란 말이죠. 때와 장소를 넣어서 그 보통 말하자면 인물, 때, 장소, 그것을 말하자면 육가 원칙 속에서 들어가는 거죠. 다음에 다섯째 번으로서는 때와 장소가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바꿔져 변화해 가느냐 하는 문제를, 이 때와 장소와 사람의 변화에 관한 문제를 가변성을 다섯 번째로 열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변해 가지만은 바로 서로 간에 근본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일관된 요소가 있다. 그래서 관통할 수 있는 일관된 요소를 원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물, 장소, 시간, 그 다음에 그 가변성, 그 다음에 변화 원인이 있죠. 원인을 설명하다면 그와 같은 변화 원인이지만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변화 원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의 총체적인 한계가 있다냐. 그것을 일관성 하는 원성, 관성이라고 보자. 그 속에선 두 가지가 있다. 그 본리, 즉 말하자면 이 근본적인 성리의 전제가 된 이치의 원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기, 변화적 성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일관된 속에는 두 가지, 이치에 의해서 일관된 것과 그것이 가변성을 가진 것과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그 뒤에다가는 결국은 일관성 속에는 이의 요소와 기의 요소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보니까 결국은 이 중용에 있어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통합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도 근본적인 요소는 우리가 꼭 생각해 나가야 할, 지난번에 얘기했던 6가지 요소를 갖고 설명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문제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해 갖고 불교에서 보는 10여시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던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10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지금 12시에 관한 것을 제가 가만히 이게 TV가 왔는데 여기도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간에는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론이 각각 다른 것일지라도 그 밑바닥에 있어서는 중용사상의 구성원리에서 볼 때는 서로 간에 연결시킬 수 있는 공통적인 끝덩이, 기초가 항상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해서 일단은 여기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본질적인 요소로 나누어 가지고 6가지 입장, 내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0여시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밑에 5째 줄부터서는 다시 보충해 갖고 양자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입장과 관련시켜서 양과 두를 구분해 가지고 설명하는 대목에서 하나가 주고 하나가 부인 경우는 양이 아니라 주동이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고, 주동 관계가 아니라 대등적 관계가 있을 때는 양이 이루어지는 두 개의 요소 관계를 설명해서 이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같은 것들을 지난번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 주와 부, 그리고 두 개 대등적인 양, 불대등적인 이, 그 차이를 설명한 것들은 지난번 설명한 것으로 끝낸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로 간의 조화를 위해서, 중용을 위해서 접근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실천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56페이지 2에 나와 있는 대로 악은 은 덮어버리고 양은 선은 끌어올리고, 그래서 서로 간에 전체가 율인율안인 돼서 이 사람이 원칙에 따라서 서로 간에 싸우지 않고 대립되지 않고 화합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그 방향이 은양 은악하고 선양 하여서 인을 율하고 또 인을 안 한다고 하는 율인 안인적 방법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것을 이 구체적인 실천 명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 다음 시간엔 좀 쉬었다가 56페이지에 있는 대로 양자를 조화시킨 방향으로 아까 설명했던 부분까지 다 연결해 갖고 조화된 방향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공자님에 의해서 설명되어진, 다시 말씀드리자면 53페이지 해독 제1편에 나오는 대로 양용을 집중해 가지고서 싸우고 투쟁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서로 간에 조화스럽게 예술적으로 둘을 맞춰서 만나게 해갖고 조화를 이루게 가게 하는 것이 이 여기 말하는 수는 대지혜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조화에 접근해 가는 방법, 영도 예술에 관한 법을 접근해 가는 제일 방법이 56페이지 제2절에 나오는 대로 악을 덮고 선을 올리고 서로 간의 원칙과 이 안정을 믿음을 가지고 인정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로 간의 조화에 접근해 가는 구체 방법을 처음에 양선하고 비단 장점을 이고 것들로 설명한 것들로 해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다음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한 것으로 해서 2번 2절에 나오는 56과 3절에 나오는 57페이지에 나오는 이 두 개를 접합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까지를 오늘 설명했습니다. 아마 이 3절 것은 오늘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절까지는 다음에 설명하고 3절에 들어가는 방향을 세 가지 입장에서 장점을 발견해서 화합시키는 방향에 관한 것을 설명한 것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 5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들어오겠습니다. 차량 갖고 오신 뒷번호 얘기해 주십시오. 8453. 8453이요. 또 있으십니까? 차량 없으세요? 두 대만. 항상 두개 세대. 어제는 이거 안 했더니 요거 몽땅 나오더라고요. 오, 해야 돼. 네, 15,000원 나오고. 사무실. 네. 두 대만 하면 되니까. 옥상하고 조공하고. 차량이요? 물은 2병 사왔습니다. 선다스. 화장실은 저 밑으로 가야 됩니다. 공간입니다. 밑으로 가야 됩니다. 아래층으로. 2층으로 올라가면 화장실 2층? 나도 그걸 갖고 아래층은 수리하고 있고 1층 25층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화장실 있구나. 5층. 아이고 오셨는가? 아니 없는데 이제 너 방금 앉아봤어? 책 갖고 왔나? 저 일이 있어가지고 컴퓨터로 작업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게에서 지금 좀 하고 있을게요. 네. 나 뭐할 수 없어? 점심은 어떻게 하세요? 점심은 어떻게 하세요? 점심은 여기서 이제 가위 끝나고 군대 식당에 같이 할까요? 끝나고 저희 같이 가실 수 있어요 오늘? 그러면 이제 여기 끝나고 언제 할 건지 모르는데 2시부터 하나? 네, 2시부터. 저기 시내 여기 시내 사무실 하나 예약해놨거든요. 그쪽으로 그렇게 1시 40분에 연락해갖고 이렇게 만나.
이거는 식사하시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좀